팀워크 정신없는 소위 MZ세대 선수들은 걸러내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토트넘 포스텍 감독이 직전 참패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팀에 헌신하고 공격의 주축이 되는 소니를 방해하는 3인방 선수를 색출하는 일을 마쳤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2선과 3선 미드필더는 물론이고 수비수마저 실책을 남발했던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든 실전을 만회하려 동분서주하던 손흥민 선수조차 고립시키며 어떤 공격 포인트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한 분노의 색출이었다고 하죠. 특히 이번 경기는 시즌 마감이 다가오는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 아쉬웠습니다.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를 지난 경기에 잡았던 데다 다른 구단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였기 때문에 4위 자리를 빼앗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이 연전 연승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점도 막바지 순위 경쟁 레이스에 불을 지폈습니다. 영국의 축구 도사들도 토트넘의 4위 탈환을 점치고 있었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즌 최악의 대참사 경기였죠. 그리고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결국 이런 처참한 경기력을 만들고 또 득점을 만들어주는 손흥민을 손흥민답게 뛰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인원들을 골라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에게 언해피를 띄워 토트넘 종신 재계약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포스텍 감독의 철회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A매치 기간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기 위한 초석을 함께 다져보시죠.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이어가 나가니 새로운 다이어가 왔다라는 조롱을 당할 정도로 이날의 수비진은 오랜만에 상승세를 경험하는 토트넘에 찬물을 싹 끼얹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토트넘 선발 데뷔전을 치른 드라구신이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혹평을 피하지 못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이런 사태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판더벤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재가 자칫하면 큰 점수차 패배로 이어지기 딱 좋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던 겁니다. 물론 많은 팬들과 다른 전문가들은 기사라는 게 있다라며 애써 모른 척했던 분석이었죠. 하지만 역시나 슬픈 야감은 틀린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이는 대참사라는 말로도 부족할 형편없는 경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반부터 끊임없이 탐색전을 벌이던 두 팀 중 선제골을 기록한 건 의외로 풀럼 쪽이었습니다. 전반 42분 왼쪽 측면으로 날카롭게 파고들던 상대편 공격수가 토트넘 수비들이 반응하기 전에 빠른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이때 거의 노마크 찬스로 있던 플럼의 또 다른 공격수가 박스 한쪽에서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제 손아귀로 넣었고 토트넘 골키퍼 비카리오에게 손을 쓸 틈도 주지 않은 채 논스톱 슈팅을 날려버립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서는 뜻밖의 실점이었지만 적어도 당황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트넘은 올 시즌 전반전엔 약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후반전이 시작되면 항상 180도 다른 팀으로 거듭나며 화끈한 역전승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지난 아시안컵 한국 축구를 가리켜 좀비 축구라 부른 상황이 연상되는 지점이었고요. 하지만 플럼은 풀어지지 않았고 결국 후반 시작 4분 만에 추가골까지 내주고 말았죠. 실제로 이날 토트넘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실점 상황을 자세히 보면 우측에서 플럼의 공격수가 돌아 뛰어들어가는 다른 선수에게 공을 싹 밀어줬고 이는 최전방 공격수에게까지 이어지며 크로스를 허용하고 말았던 겁니다. 토트넘 선수들 그 누구도 이 코너 플레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맥없이 당하는 장면은 본인 내내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심지어 어렵게 공을 빼앗아도 중앙선조차 넘지 못해 발생한 턴오버는 다시 한번 플럼의 공격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실점을 당한 지 10분 후 결국 토트넘은 세 번째 실점까지 헌납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플럼의 공격은 오른쪽에서 시작됐는데 플럼이 오른쪽 코너킥을 올린 것이 문전함 혼전 상황으로 이어졌지만 토트넘 수비들의 형편없는 위치 선정 탓에 바운드된 공은 상대편 공격수의 왼발 슈팅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골대에 맞고 튀어나온 데드볼조차 토트넘 수비수 그 누구도 잡아내지 못하며 또 실점을 해버립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회를 노리던 플럼 공격수는 공의 오른발만 가볍게 갖다 대며 어느덧 점수는 0대3까지 이어졌죠. 아무리 후반전에 강한 토트넘이라고는 하지만 점수를 뒤집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던 것 같았고요. 결국 토트넘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칼을 꺼내듭니다. 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플레이였다. 마치 팀의 스타 플레이어를 견제하려는 무리가 있고 그를 고립시킨 건 역시 의도적인 사보타주일 가능성을 열고 분석해볼 것이다 라는 폭탄 발언을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영국 축구도사 해설진들은 플럼전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지목한 범인은 가히 그의 말대로 복수에 그것도 3명의 선수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은 정말로 상식 밖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날 최악의 플레이어로 꼽혔던 스피수 드라구시는 기대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역량 때문이었다는 것이 보여 두 번 놀랄 정도였죠. 진짜 문제는 공격에 가담한 3인방이었습니다. 먼저 메디슨입니다. 늘상 손흥민의 활약 그 자체에 질투심을 내비쳐왔던 단골 탐욕왕이기도 한데요.
메디슨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어렵게 공격 기회를 잡기만 하면 되도 않는 개인기를 시도하다 위험 지역에서 공을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이 좋은 자리, 발만 닿으면 골로 이어지는 자리에 대기하고 있어도 갑자기 시야를 공으로만 집중시키며 드리블을 하려다 치명적인 역습을 당하고 마는 일을 수차례 반복해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전반 26분 컷백 패스를 내준 것이 이날의 이타적인 플레이 끝일 정도로 탐욕스러운 플레이를 일삼던 그는 이 실점을 향한 후반 초반부터는 이상하리만큼 손흥민에게 모든 공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메디슨 스스로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밀어주고 있지만 손흥민이 해결하지 못해 패한 것이다 라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형 패스 몰아주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건데요. 정말로 화나는 지점은 오른쪽에서 뛰며 손흥민의 든든한 후방을 지원했어야 할 클룹세스키마저 메디슨과 짜고 치는 듯 손흥민을 철저히 패싱했다는 겁니다. 패스를 하라고 선발 라인업에 넣어줬는데 패싱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클루셉스키는 대승을 거뒀던 아스톤 빌라전에서조차 손흥민이 바로 옆에서 공을 달라고 손짓까지 하는데도 끝까지 접고 또 접다가 어이없는 슈팅까지 날려 추가 득점 기회를 어이없이 날린 전적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본다면 클루셉스키는 발도 느린 것이 욕심은 엄청나게 많아서 패스 안 하기로 유명한 선수로 악명이 높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의 이기적인 탐욕 플레이를 가리켜 직접 지적하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욕심을 버리고 팀을 위해서만 뛰어라 라는 지시를 내렸을 정도였죠. 뿐만 아닙니다. 손흥민의 애정을 독차지하는 막내 라인의 대표격인 브레넌 존슨까지 세트로 당했을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어떻게든 만회골을 만들어보려던 후반 23분 존슨이 드리블을 하는 동안 메디슨이나 클루세스키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자 불안정한 자세로 크로스를 올려야만 했고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골대 옆으로 할 일 없이 공을 흘려보내야만 했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탐욕에 무리에 끼지 않으면 서운할 전통 강자 히샬리송도 이름을 올립니다. 회색을 짙었던 후반 41분에는 왼쪽에서 넘어온 대각선 크로스를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의 피해 떨군 것을 히샬리송이 달려오며 노마크 오른발 슈팅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역시 골대 옆으로 빗나가 버리며 끝내 토트넘은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사실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보냈어야 할 패스 역시 손흥민의 피해 그 옆으로 날린 것도 문제였지만 히샬리송 역시 당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던 손흥민에게 패스했으면 조금이라도 골 확률이 높았을 텐데도 역시나 자기 스스로 눈이 멀어 슈팅을 때렸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토트넘이 자랑하는 중견 공격수 3명은 박스 안쪽 노마크 슈팅 기회를 모두 놓쳤으며 공격의 기점이자 끝이 되었던 손흥민마저 모른 척하며 패스하지 않았으니 토트넘을 이겨보려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경기였던 겁니다. 그러자 이례적으로 손흥민도 경기 후 속상함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소니는 용납하기 어려운 결과다. 모두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잘못이야 라고 해야 한다. 경기력과 자세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으며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패스가 오지 않아 맥이 끊기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라고 말했는데요. 평소 공개적인 자리에서 팀을 비판하는 편이 아닌 소니도 이날만큼은 작심 발언을 했던 겁니다. 이어 마이크를 건네받은 포스텍 감독 역시 비판을 쏟아냅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였다. 득점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골대 앞에서 팀보다 스스로를 더 위하는 선수들에 대한 조치를 고민할 것이다. 팀 존폐의 중요 문제다라고요. 사람이 웃으며 사람 좋게 말하고 행동하니 물로 보이는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심이 터져나오는 서양인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소니가 2번 다시 클럽에서만큼은 마음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